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리는 비어있죠. 민주당 곧장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국정감사 일정을 늘려서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송석준 내 말에 놀랐나? 서영교! 그래, 조용히 해. 이렇게 국민의힘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여야 의원들. 그런데 조금도 화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서영교, 곽규택 이제 의원들 직함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건 거의 모든 법사위 전체에서 한 번씩 나온다라는 말까지 할 수준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청문회 사실 안 나올 건 뭐 이미 예고가 됐는데 그래도 안 나온 상황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문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었다. 처음에 지도부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죠.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청문회에 또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잘 하라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뭐 증인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불출석할 거라는 것은 뭐 예견된 수순이었고요. 다만 국민의힘 사법부신이 정말 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왜 절차를 그렇게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설명 혹은 해명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 오늘 불참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왜 구속 취소를 했는가? 정말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소상한 해명 혹은 설명이 있어야만 국민들이 이 사법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동을 한 것이고요. 예. 특히 대법원장 포함해서 사법부 독립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그냥 사법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놓고 국민들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안 돼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사법부의 책임감을 가지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말의 노력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취지인데 사실 그 의혹을 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이 상황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또 국감 때 일단 출석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라도 출석하고 대법원장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통상 국감에 답변을 하는 예. 증인으로 왔던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만 국감 때도 뭔가 좀 해명의 기회를 좀 더 주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뭐 그런 수순의 청문회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국회에 낸 그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문장 표현을 넣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입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가 꼬이고 이른바 조희대 옷벗기기 사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10월 15일 날 국감에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필요한 말은 그때 한 차례 더 기회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희대 대법원장 입을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죠. 학회를 통해서 세종대왕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예. 법을 왕권 강화에 세종은 쓰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말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민주당의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불출석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국민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곽규택,
뭐 서영교 이렇게 반말도 주고받았는데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글쎄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글쎄요, 뭐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예. 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내지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국회에서 상임위를 하다 보면 뭐 그전에도 가끔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의원들 사이에 반말이 나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요새 법사위는 그냥 그게 늘상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성뿐만 아니라 막말 내지는 그냥 이름 부르고 야, 너 뭐 하고 하는 게 일상적인 회의 모습이 돼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어쩌다가 사람이니까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가 가끔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법사위 지금 상태로는 글쎄요, 진짜 보기 안 좋은 거를 넘어서 저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를 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일상적으로 막말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격식을 없애기 위해서 예. 영어 이름 부르고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른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자리, 그것도 상임위 자리에서 이름 부르면서 뭐 친구 이름 부르듯 하는 것은 보기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이 법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고 의원들을 다독여 가면서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만 드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게 되니까 이게 갈등의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모습이 계속될수록 법사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라는 국민적인 좀 의구심 이렇게 커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 민주당이 일부러 이런 장면을 연출해서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일종의 행동 아니었나라고 의심해 볼 만한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